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6년 7월 22일 금요경마 미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농림축산식품 장관배 대상경주 상관마 마지막 관문인 상관마 대상경주에 부산말들만 출전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부산 기수들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KNM배 때문에 서울 기수들이 부산으로 또 내려갔죠. 네. 문세영 기수도 같이 내려간 것 같은데. 문세영 기수를 오늘 새벽에 들어가면서 바로 만났는데 신영철 기수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세영 기수 건강 상태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뭐 아름다운 동행에 기승하려고 또 충분히 쉬어주고 좀 나오는 상황인 문세영 기수. 얼굴 굉장히 좀 밝은 모습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허리 쪽이 아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뭐 많이 아프지는 않은 거 다 안치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냥 좀 앞으로의 또 행보 때문에 조금 쉬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주는 거꾸로 서울 기수들이 이제 부산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는 이제 파워블레이드가 예견한 대로 그대로 상관마가 JS 홀드 이후에 탄생이 됐고 뭐 웬만한 예상가들은 다 파워블레이드의 우승을 다 예견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성원 의원이 이제 배달이 법에 좋아졌다 이걸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제타바이트하고 엮어서 복승식, 삼복승식, 삼상승식까지 방송으로 아주 그냥 똘똘마리로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아마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부산이 휴장 아니에요? 예, 부산 휴장입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마방들이 그래서 총력전을 지금 치르려고 이번 주 아주 뭐 작심하고 나온 마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원 의원은 다음 주에 행보를 어떻게 부산을 안 내려가는 건가요? 한 주 쉬어야죠, 저도.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완전히 부산에 내려가서 살아야죠. 그래요. 그때 되면 또 전화 인터뷰로 해야 되겠네요. 뭐 방송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올라왔다 또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네, 알았습니다. 자, 8월 초에는 제가 방송을 찍고 내려갈지 이제 서울경마 휴장 때는 방송을 찍고 내려갈지 아니면 방송을 안 하고 내려갈지는 이제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찍고 내려가려고 할 생각이에요, 제가. 어쨌거나 지금 휴장들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애들 움직인다는 말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성원 의원이 성적이 아주 불타오르게 적중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 또 좋은 방송에 이제 좀 적응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방송 자체가 윈윈 방송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이기고 저도 역시 이기고 또 그럼 또 팬 여러분도 또 저는 또 허찬지 의원님이 잘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상황들이 좋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마팬 여러분들 계속 이 좋은 그 기운들이 경마팬 여러분께 전달이 될 겁니다. 자, 1경주부터 풀어보죠.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성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한 2마리 정도 있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내려간 기수 문세영, 그리고 지금 원래 부산 기수인데 지금 용병이죠. 다시 또 부산에 가서 아주 조교 열심히 하는 조성훈 기수의 모습을 봤는데 여기에 출전한 2마리가 굉장히 좀 관심권입니다. 우선 저는 2마리 좀 내용적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11번 불화 같은 경우에는 말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무엇보다 이 마필의 가장 장점은 채찍발을 잘 봤습니다. 물론 데뷔전 당시의 모습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지만 조교 때 모습보다는 실전에서 확실히 더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19조에서도 안전을 기했고 또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라면 반드시 좀 눈여겨봐야겠고 12번 아델스타라는 마필 데뷔전 치르는 망아지인데요. 자, 이 마필에 대한 조성훈 기수의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1조에서 이 마필 앞으로 어느 정도의 발걸음까지 뽑아줄지 저 역시도 기대가 되는 2마리 마필이었습니다. 예. 자, 이 2마리 마필, 부대 설명을 하면은, 불화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이후에 실전을 3초를 땡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이군 메인스테이란 마필과 병합을 시키는데 근성 좋아요. 게다가 12번 아델스타는 유현명 기수와 기승을 해야 되는데 유현명 기수가 지금 오늘 다른 경기에 출전하는데 이걸 조성훈 기수를 줬다는 걸 보면은 한번 해봐라 뜻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봐라. 그 정도의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마필들을 보면은 이제 눈에 보이게 주행검사 탄 애들은 에스파리하고 인디언 킹인데 이 두 마리는 바로 손에 잡고 싶지가 않네요. 특히나 에스파리는 한번 좀 검증을 좀 갖고 싶어요. 에스파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거는 모래를 한번 맞아봐야 되는 걸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인디언 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에스파리보다는 조금 기대치는 갖고 있습니다만 19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조 불화가 송구가 걸리면은 이게 다 19조 기술들 아닙니까? 최시대라든지 김영훈 기술라든지 어쨌거나 인디언 킹은 게르만 전차랑 같이 됐는데 게르만 전차 지난주에 입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번보다 2번이 좀 나은 것 같고 기존마 중에서는 데뷔전을 좀 이상하게 탄 말이 9번 베이킹즈예요. 이게 좀 냄새가 납니다. 아무래도 안장도 좀 든든해졌고 휘천리에서 서송훈이로 안장이 교체됐다는 점도 높게 좀 봐줘야 되겠고 그리고 고가의 말이기 때문에 또 불화하고 똑같이 8천만 원짜리 고가의 말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시라는 얘기 거기에 부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 갑니다.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훈이. 네, 저는 우선 5번 스마트 레이디는 이번에는 좀 더 지난번보다 낮은 발걸음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 스마트 레이디가 지난번 인기도에서 상당히 좀 밀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마리 마필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저는 스마트 레이드 가능성을 좀 열어 두십사. 분명히 제가 텍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현장 속보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발걸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 기록은 불량줄에서 뛴 기록이기 때문에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난번보다 확실히 나은 발걸음에 이번엔 또 등짝까지 유현명 기술을 불러태운 마방의 의지 그리고 편성도 충분히 해볼 만하게 만났다 판단하기 때문에 5번 스마트 레이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했다시피 일경주 본인이 주행검사 받은 말을 안 타고 여기에 딱 와 있습니다. 이경주의 총력전을 펼치겠죠 그렇다면. 자, 나머지 말들은 보면은 매번 꾸역꾸역 뛰는 말들이 많아요. 지금 뭐 로드 투 석세스라든지 댄싱 스타라든지 이런 말들이 매번 꾸역꾸역 뛰는 말들이고 그렇다고 뭐 입상권에 오지는 못하고 착순권에만 그치는 말이기 때문에 크게 믿으면 안 갑니다. 미스 캠버라도 마찬가지 매번 꾸역꾸역 그렇게 뛰는데 이번에는 편성하고 기수가 좋네요. 어쨌거나 훈련 때 인디언 치프란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인디언 치프가 5군 말인데 인디언 치프보다 좋아요 걸음이. 어쨌거나 물론 순발력 있는 말이기 때문에 순간 탄력에서 앞서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가장 좋아 보이는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입니다만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껍데기 벗긴 말 말고 숨겨져 있는 말이 한두가 있는데 10번 최강 오피서예요. 근데 이게 지금 2세 말인데 1경주에 출전을 안 하고 지금 2경주에 상금이 없는 경주에 나왔는데 물론 안으로 약간 좀 마지막에 기대는 그런 맛도 있고 내추로 기대는 맛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실전에서 한번 뛰어보고 나중에 2, 3화 경주에 나갈지 그거는 이제 솔직히 반반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행검사 때는 오픈이 완전히 다 안 까져 있다는 점 그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3경주 갑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 거리가 1300인 게 아무래도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성원이요. 네, 우선 여기에 출전한 마필 중에 3번 태권붕붕 그리고 8번 가락여왕은 여기 나오려는 마필들이 아니었습니다. 1000m 경기에 나가려다가 떨어져서 지금 이쪽으로 왔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우선 1번 댄싱 브레이즈는 보여준 발걸음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좀 주의하고 싶은 마필은 6번 누겜미인데 이 마필은 좀 행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관심권으로만 말씀 먼저 드리고 1번 댄싱 브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마방색이 1200m가 있었으면 거기에 딱 출전하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는 1200m가 없습니다. 그래서 1300으로 나왔는데 거리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다네요. 그렇다면 이 마필이 지금 출전한 마필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능력 게이트 2점 그리고 또 송경윤이의 기승 수리라면 그래도 1번 댄싱 브레이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루게미는 1000m 나올 때 좀 신경을 좀 써보면 좋겠어요. 네. 일단 댄싱 브레이즈는 좀 더 있는 것 같고 늘어도 괜찮고 자 이게 이제 1번하고 이제 외곽에 있는 11번 머제스틱 뷰티가 팔릴 텐데 사실 11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안쪽에서 완벽하게 코를 파고 들어온 경주거든요. 그 당시에 같이 됐던 스마트 레이드가 이제 이 경주에 나옵니다. 이 경주의 입상 여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 스마트 레이드는 시종 외곽을 돌았던 거고 얘는 안쪽에서 코를 파면서 그대로 그냥
센터링, 최적 센터링으로 들어온 거예요, 안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난 거리의 외곽이면은 아무래도 불안해요. 기록 때문에 팔릴 것 같은데. 기록은 지금 대신 블레이즈가 02초 떼고 얘가 00초 8하니까 기록을 경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일은 왠지 모르게 좀 불안 요소가 밀려들고, 그렇다고 뭐 이제 아까도 있다시피 가랑여왕 같은 애들은 이제 1000m 용이에요, 사실 진짜로. 약한 편성이고. 되는 말이 이제 퀸스테즈, 그 다음에 오데박, 라파 축제 정도들이 이제 도전 가능 세력들인데, 이 중에 제가 좀 땡기는 거는 늦게 발동이 걸리는 4번 퀸 스텔스입니다. 출발이 좀 안 됩니다, 사실. 발주가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늦발을 하고 주행검사도 늦발하고 실전도 늦발했는데 실전에서 올라왔던 탄력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걸으면은 300m가 늘었으면은 딱 얘한테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어난 거리에 가장 유리한 놈은 4번이다. 새로운 스텔스, 또 지난주에 나왔던 말이 스텔스. 이런 스텔스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스텔스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 보면은 똥말은 아니라는 얘기죠. 4경주 갑니다. 1300, 국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성원현이 오전장에 처음으로 승부를 들어갑니다. 준메인 승부로 성원현이 잡은 경주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마리 보는 말을 얘기를 하고 성원현의 보는 관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말은 19조 마방 말입니다. 11번 제라진. 외곽 게이트에 있습니다. 오늘 19조 마방 말들은 문세영 기수 2번을 타는데 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들을 탑니다. 하지만 편성이 호락호락해요. 게다가 또 찬란한 레이스란 마필과 병합할 때 탄력도 좋고, 그래서 이전째인 이번 경주에서는 늘어난 300m가 오히려 좋다. 얘한테는 제가 볼 때. 그래서 외곽 게이트입니다만 충분히 응수를 볼만해요. 응수사전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11번 제라진을 추천을 드리면서 성원 위원회의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죠. 네, 저 역시도 11번 제라진은 상당히 좋게 봅니다. 우승까지는 몰라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배팅 들어가는 거 어차피 복승식 많이 노리시기 때문에 복승식, 입상권의 한 자리는 저는 제라진이 무난히 차지해 줄 것이다.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고, 자, 이제 여기에 연결시킬 후차권 마필들인데 정말 후차권에서 불안하디 불안한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어요. 자, 그 마필의 능력이 크진 않은데 좀 과대 포장된 그런 마필입니다. 입상권을 차지했을 때도 그 마필이 본연의 능력이 아닌 우연히 굉장히 겹쳤던, 그리고 지난번 분명히 입상권에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의외로 또 편성이 굉장히 좀 덜덜하다 보니까 그 마필이 인기를 얻습니다. 저는 그 마필 안 볼게요. 그 마필 안 보고 여기에 반드시 노려야 되는 노림수 마필 한 2마리 준비해놨습니다. 그 마필을 중점적으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예, 힌트를 좀 줬네요. 그래도 예, 입상을 했다. 많이 드렸습니다. 예. 입상을 했다. 좀 그렇게 좀 읽어보시는 분들은 힌트를 많이 얻으실 거예요. 물론 힌트를 드려도 때리는 말은 성원현이 먹고 살라고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같이 동참하셔서 승리를 해가시면 됩니다. 자, 성원현이 준비한 4경주 준메인 승부경입니다.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부산 5경주입니다. 거리 1300, 국 5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팔리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혼전 구도에, 인기마 혼전 구도로 팔리는데 바람만 불면서 흔들린 마필들은 당연히 지원해야죠. 설령 메인 승부를 못 맞춘다 하더라도 인기마를 달고 가면서 찌질이처럼 다치기로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경주 때는 중반장에 아주 상황을 내기 위해서 이 전 5경주 전인 제주 3경주의 메인 승부를 제주 메인을 잡았고, 이어지는 연타로 부산 5경주를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아주 한 방을 제대로 때릴 거예요. 그동안 준비가 제대로 되면서 나온 마필이 한두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걸음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 있고, 또 헛바람 많이 잡아줄 인기마 한 2두는 그대로 골로 보내고 시작을 할 테니까 한탕을 찍고 제주 경마까지만 적중이 만들어 온다면 부담 없는 승부가 될 겁니다. 제주 경마까지만 적중을 메인 승부까지만 온다면 거기서 이긴 자금의 50%를 덜어서 중반장의 상황을 보면 됩니다. 연달아서 가는 제주, 부산 메인 승부니만큼 경마팬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다면 좋은 적중이 경마팬 여러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6경주 갑니다. 1200m고요. 국 5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 인기 마필들이 되는 인기 마필들이 한 5두 정도 붙는 인기마 혼전 접전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성원이. 상당히 난타전 양상인데 저는 우선
3번 팡팡 레전드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18조에서 이번 주 출전시킨 마필 중에 그래도 가장 기대하는 마필 팡팡 레전드고 새벽조 교시의 모습이 전부 다 확실히 더 좋아진 더군다나 이번에는 임성실 기수인데 이 마필을 올려놓은 기수도가 임성실 기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호흡 잘 맞습니다. 물론 하위군 시절이었는데 자 이제는 현군에도 지난번 정한 모습 보였고 편성도 해볼만하게 만났고 3번 팡팡 레전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팡팡 레전드는 이제 뚝심으로 올라오는 말이고 앞에 갈 수 있는 놈이 이제 5번 황제의 탄생, 7번 찰나의 주인, 8번 동방불패 이렇게가 앞선을 진행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19조에서 황제의 탄생이 공백 기회 나왔는데 떡하니 이하나 기수를 얹어놨습니다. 이하나 기수가 이제 그 KNM배에 나가죠? 네, 모델라인. 모델라인을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과연 19조 마방에서 이하나 기수를 황제 탄생을 태워놓고 어떤 전개를 펼쳐나갈지 그 부분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찰나의 주인이 또 인기마로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주인도 이 불량주로 해서 들어왔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도 혹하고 덤벼들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5, 7, 8 중에서는 한 놈을 잡아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현장으로 좀 가보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컨디션 좋게 본 말이 물론 지난번에도 좀 좋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좀 늦게 발동이 걸리죠. 빅뱅 미드입니다. 이번에도 컨디션은 여전히 좋아요. 스포츠의 모습 보면 아주 물고 튀려고 그러는 그 모습이 여전히 좋은데 앞선의 마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한 발을 써줄 수 있을 텐데 팡팡 레전드도 거의 그런 흡사한 빅뱅 미드하고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마리가 직선에서 날아와주면 좋겠는데 삼두모 훈련 잘하지 않습니까? 모닝 강자, 그 다음에 모닝 휘파람 이런 말들과 병합을 했고 어쨌거나 두 마리 마필이 잘 만들어 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선에서 누가 갈지 갈놈 한 놈하고의 연관을 지을 것 같아요. 자, 거리 1300, 국 4등급 핸디캡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형. 어느 마필을 추천드릴까 굉장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한 마리 한 마리 좀 따져보다 보니까 각 마필들의 하나씩 단점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자 이번에 좀 모험일 수는 있는데 저는 4번 원일루키라는 마필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번 유현명 기수 가장 많은 인기 없고 안 좋은 성적을 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탔던 걸 보고 마방에서의 판단은 올라간 부담 중량을 결코 이겨내지 못했다. 결론은 부담 중량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서 이번에 이호식 기수를 불러 태웠는데 자 이호식 기수 말 타는 거 보니까 저는 은근히 좀 괜찮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감량 조건까지. 보여준 능력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레이팅도 사실 제일 높은 마필이고 감량 조건 때문에 53을 달고 뛰는데 이호식 기수가 얼만큼의 말머리를 해줄 것인가가 이게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번 7개원주가요. 그런 게 아무래도 지금 성원 의원이 얘기한 게 좋은 찬스일 거예요. 왜냐하면 헛바람 잡을 말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잘 뛰면서 입상했던 전력들이 이번에 승분전을 맞았다든지 또 외곽 게이트에 빠져 있다든지 이래서 눈에 보기에는 손을 잡고 싶습니다만 불안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잔트가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기프티드선을 이겼습니다만 사실 불량주로 해서 만들어냈던 기록이고 메이저 위너 같은 경우는 껍데기를 온통 다 벗겨서 그냥 후들겨 다 벗겨놨던 거론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 손이 가면 좀 위험한 경주입니다, 사실상. 물론 이런 애들이 안 들어온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락공원도 지난번에 사실은 대한의 명성을 이겼기 때문에 대한의 명성이 지난주에 또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 가락공원이라는 분들도 오락가락 하면서 승부를 오락가락 넣기 때문에 안 팔릴 때 또 승부를 거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그렇고. 그렇다 보면 남는 애가 아까도 했다시피 감량이 좀 있는 원일 루키하고 마린 시리즈 중에서는 컨디션은 에이스 마린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상태가 아주 좋아요. 유현민 기수 안장입니다만. 그리고 혼합 경주에서 일반 편성으로 온 쾌한명품도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유리한 이점들 4번, 5번, 6번 요 중간에 있는 애들 쪽에 좀 가리키고 싶네요. 경마판의 정보 대장 성원입니다. 7월 22일 금요경마 메인 승부처인데요. 성원이 준비한 승부처는 금요일 8경주입니다. 자, 1600m 혼합마 4등급입니다. 총 12마리가 출전을 하는데
얼핏 봐도 혼전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은 더 어지럽게 형성이 되죠. 하지만요, 이 혼전 경주 가운데 성원이 세게 노릴 두 마리 마필이 있습니다. 지난주 메인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메인은 저는 절대 아쉽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금요일부터 이 메인 승부처가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배당 자체도 충분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노림수와 노림수 충마를 세워놓고 주력으로 노리는 마필이 또 다른 노림수예요. 자, 두 마리가 내주는 배당 어떻겠습니까? 상당합니다. 이번 경주는 혼전입니다. 혼전이지만 강하게 노릴 두 마리 마필을 준비해놨습니다. 구멍수는 넓게 가셔도 돼요. 두 마리의 마필 말고 보시는 마필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번 경주 배당은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원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취재하면서 이번 경주 반드시 마칠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금요일 8경주 성원의 메인 승부처에서 제대로 된 한구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경주 거리 1900 혼합 3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9경주는 후반장에 제가 준메인으로 아주 한탕을 한번 찍어볼 테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우선 성원 의원이 노리는 말 한 마리를 얘기 들어보죠. 네, 저는 4번 부활의 반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착승권의 아쉬움인데 이번에는 또 우승을 하기 위한 마방의 준비 상황 그리고 마방의 의지 4번 부활의 반석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이번 9경주 1900에서 부활의 반석이랑 제가 노리는 말이랑 들어오면 조금 먹습니다. 근데 부활의 반석이 만약에 꺾어지면 많이 먹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놓고 칠 말이 부활의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시작과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고 배팅 강도를 왜 올려야 되는지도 시작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경주 후반장 호찬님과 함께 하시면 제대로 한탕을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라스트 10경주로 갑니다. 1400m 2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되네요. 성원이요. 방송에서 어떤 말을 말씀드리면 될까 하고 굉장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시간을 오래 가졌는데 저는 이번 메인 스테이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이마필이 2월 19일 당시의 내용이 말은 좋다.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어떻게 작용할지. 자, 그 부분이었는데 3월 18일 날도 공교롭게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말은 상당히 좋다. 하지만 거리에 대한 부담감. 지난번에는 이제 승군 전에 뛰어봤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좋은 모습인데 그 당시는 마필이 좀 무거웠습니다. 체중이 불어서 무거운 게 아니고 마필 자체가 굉장히 좀 무거웠던 느낌을 받았던 게 마방이가 그리고 기승했던 소속 기수인데 자, 이번에는 그 부분이 말끔히 좀 해소됐고 2번 게이트 내려왔고 물론 안쪽에 발빠른 마필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스테이도 그 발빠른 마필 보내놓고 외곽 전개만 할 수 있다면 모래만 맞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발빠른 말이 1번 퀸츠하츠예요. 제가 지난번에 김영훈 기수와 기승해서 말을 잘못했다라고까지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설령 깨지더라도 앞에 나가서 깨지는 거하고 틀리고 19점 알을 보내고 간다는 거는 사실 좀 반칙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반칙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19조에 잘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난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만 보더라도 파브레이드에 기승을 해서 대차 우승을 한 그 주인공이 19조인데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 인정을 합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앞으로는 반칙 좀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좀 타줬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어쨌거나 1번이 이번에 또 그렇게 탄다. 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일은 쳐나갑니다. 이번에. 쳐나가는데 사실 안장 빠따를 좀 강력한 빠따를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수예요. 근데 어수라서 안 팔리면 오히려 거꾸로 그건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쉽지만 않은 게 왜냐면 승부란 말들도 지금 녹록한 애들이 아니에요. 테리어 테일도 그렇고 팔마의 선두도 그렇고 물론 터번스톰이야 한 박자 쉬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왜냐면 레이스가 빨라서 한 박자 쉬고 차후를 노린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나십도 이게 거리가 맞기 때문에 얼렁 덤벼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전 양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물론 프로레이스도 다 복귀가 나오는 말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늘어난 부담 중량이 좀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운 애들보다는 부담 안스러운 애들이 덤벼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승부란 말들이 이번에 한번 도전장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중에 테리어 테일 쪽이 아무래도
지난번 뛰었던 걸음이나 마체를 본다면 조금 더 있는 말이라고 평가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내용 좋게 또 풀어드렸는데 이번 주는 현장 상태들도 또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승부지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왜냐하면 다음 주가 또 부산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이빨들 갈고 승부를 걸 거예요. 그 승부에 대한 의지들 성원 위원과 당연 어찌하는지 현장에서 또 기가 막히게 또 빼뜨리지 않고 잡을 테니까 같이들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이제 4주차로 접어드는 야간 경마, 제주 경마가 되겠는데요. 이번 주 경마 끝나면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가 제주 올중계 경주가 펼쳐집니다. 다음 주는 부산 경마 휴장으로 인해서 제주 경마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는 서울 경마 휴장이기 때문에 또 제주 경마가 올로 부산하고 또 올중계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은 이제 이번 주를 지난 2주 동안은 이제 제주 경마 상황극이 펼쳐질 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 힘은 저희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을 통해서 제주 경마 힘을 받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아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자, 신사고 위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아까 지금 제가 오프닝 멘트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가 제주 올중계 경주가 펼쳐지죠. 네네. 예, 부산 휴장하고 서울 휴장으로 이어지는데 부산 휴장 때는 아무래도 서울 경마가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울을 지켜야 될 것 같고 서울 휴장인 8월 첫째 주에는 제가 이제 제주를 내려가서 신사고 위원하고 같이 이제 제주 경마를 이제 맞춰볼 텐데 이번 주도 물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만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경마 팬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죠. 네, 사실은 항상 저는 뭐 매주 이 중계 경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평소에는 그렇게 전경주 중계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는데 또 막상 그때가 되면 또 이 평소에 찾아오시지 않는 분들까지도 많이 몰리다 보니까 솔직히 좀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성적도 뭐 좋았을 때는 아주 좋았지만 또 안 좋았을 때는 뭐 상당히 어둡게 풀리는 경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뭐 성적이라든가 많은 또 관심에 대해서 저도 좀 부담이 있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근데 경주 편성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위기고 지금 신마 특히나 제주마 쪽에 많이 신마들이 많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이 능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임들이 많거든요. 이런 신마들 게임들 위주로 보다 보면 앞으로 2주간의 뭐 정경주 중계 때도 보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점차적으로 경주 편성도 보면 뭐 정상적인 편성이 나오고 있고 전에는 말들이 없기 때문에 뭐 게임도 축소됐었고 좀 분할편성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좀 정상적으로 경주마 자원이 좀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매년 가면서 느끼는 건데 이 올중계 경주 때는 뭐 몇몇 기수 애들이 있어요. 뭐 인기만 팔리고 안 가는 애들. 이제는 더 이상 당할 일도 없는 거고 저희가 그런 애들은 뭐 아주 그냥 팔리면 파는 족속 그냥 현장에서 아웃을 시키자고 매년 다 똑같이 당하지 말고 이제는 네. 방법을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신사고 위원도. 네, 저는 신인 기수들이 아마 다음 주부터 말을 타기 때문에 또 이 친구들이 좀 활약을 해서 배당을 터트려준다면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가 있지 않겠는가. 신인 기수들 보면 좀 괜찮아 보이는 기수가 몇 명 있거든요. 훈련 때 좀 좋은 호흡을 보였던 말들이 좀 기승이 된다면 그런 데서 한번 노림수가 있지 않겠는가 한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또 다음 주는 유미라 서울에서 내려간 유미라 기수하고 부산에서 내려간 이제 조희영 기수가 같이 데뷔를 하죠. 네네. 신인 기수 4명과 함께 총 6명의 기수가 지금 다음 주부터 말을 탄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신인들 타고 있는데 또 서울에서 내려가거나 또 그다음에 부산에서 내려온 기수들이 있는데 가지 말으니 잡아당기니 뭐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좀 작년의 중계 경주들보다는 박진감 있는 경주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견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김다현 기수가 이제 안 보이죠? 경주로에 이제 한 2년 동안 가까이 안 보인다고요? 네.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 날까지 출마 투표가 정상적으로 됐었는데 예. 목요일부터 조교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목요일에 미디어대회가 있었습니다. 대상 경주를 앞두고 한영민 기사한테 또 그나마 물어보니까 임신이 돼서 한 2년 동안은 좀 경주에 복귀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예. 어쨌거나 이쁜 아들이든 딸이든 하여튼 좀 나서 잘 키우길 바라겠고 부부가 한 경주에 나오지는 이제 못하겠네 2년 동안요. 네네. 항상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또 그런 부분이 예. 또 앞으로 또 볼 수 없게 됐네요. 예, 그리고 제가- 한영민 기수가 또 대상 경주를 우승하면서 예. 아마 또 이 부부에게 상당히 좀 이런 선물이 가지 않았나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잃는 게 있으면 또 얻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부부는 같이 한 경주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늘의 뜻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또 말들이 많은 게, 제주경마, 부정경마들이 자꾸 걸려들고, 그 다음에 안 가는 애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경마 팬들이 사가미 쪽에다 민원을 많이 넣어서 제주경마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거론하고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에서는 말들이 없나요? 근데 어차피 연간 계획에서 보면 예. 가을 이후에는 이 축소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제주 경마가 늘어난 게 서울 경마가 정상적인 편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경주 수를 메꾸다 보니까 좀 제주 중계 경주가 한 두어 개씩 늘어난 적이 있었고 어차피 모바일 경주는 이 중계 경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근데 자주 모두 제주 경마가 꾸준하게 지금 방송이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주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주 중계가 많을 때도 있지만 또 가을 겨울에는 그만큼 축소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민원에 대해서 좀 오늘 또 조교사분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는 상당히 고객분들이 다양한 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온다고 해서 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능력마의 경우에 왜 이 말이 슈아를 갔는지부터 이 말이 왜 승부를 안 했는지 그리고 아까 김대현 기수와 한영민 기수 서로 인기도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나왔을 때 상당히 그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경마 팬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심판처에서 그에 대한 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저희 윈님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마 팬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변화를 빨리 가져올 수 있다. 그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행이 되고 있는 게 저는 보기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희는 적중을 해야 되겠고 제주경마는 앞으로 더 살아남고 발전이 되려면 장난치는 짓거리들이 줄어야 되는 건 맞아요. 앞으로 지금 영천경마장이 시행이 좀 자꾸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경마에 대한 일반 경마 팬들의 기대 심리가 좀 옳게 가자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경주 풀어보도록 하죠. 1경주 10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김다영 기수가 기승을 못하는 마필 6번 파라독스가 이제 변용호 마방에서 김다영 기수가 기승을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임신한 사실로 인해서 앞으로 육아에 전념을 할 텐데 이 안독수 기수로 바꿨어요. 파라독스가 지난번에 늦발한 이후에 원래 이 말은 출발이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출발할 때 고개가 좀 들리는 나오는 입장인데 그래도 중속이 좋기 때문에 지난번에 잘 붙었는데 안독수 기수는 이런 악병말들을 잘 기승을 해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6번 파라독스 쪽에 가고 있는데 우선 상태 좀 한번 알아보죠. 신상호 위원. 네. 이 말이 전에는 제가 얘기했던 게 너무 배상화 기수가 강한 조교를 하면서 말이 체중도 좀 빠지고 마치가 얇아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을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체중이 정상적으로 불어나고 있고 이번에 조교보가 훈련을 하는데 말이 아주 힘차고 스스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 보였거든요. 한결 힘이 차면서 지금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자, 관심마 이거 파라독스 말고 한 두 마리만 설명을 해주죠. 우선 외곽의 9번만 3자 여왕인데요. 3자 여왕이 최근 경기 보면 너무 출발 불량, 너무 늦 출발 이후에 좀 후미권에서 승부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문현진 기수로 기승이 됐고요. 이번에는 김홍권, 장우성 이런 친구들보단 그래도 출발이라든가 좀 스피드를 발휘하는 그런 기승술에는 좀 더 나은 또 기수거든요. 그리고 3자 여왕이 힘은 많이 차 있습니다. 종반 취임력이 좋은 말이고
충분히 이 말은 이번 편성이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취입 사정권 안에만 온다면 9번만 3대 0에 한번 취입 승부 기대해보고 싶고 예. 그리고 휴양 갔다 와서 지금 거의 바닥권의 성적인데요. 2번만 명성주자입니다. 명성주자도 지금 휴양 이후에 지금 최근의 성적 보면 선행을 다 못 간 경주입니다. 선행을 못 가면서 약간 좀 직선에서 경주를 포기하는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코스에 내려왔고 선행 상대 말이 지금 6번만 파라독스이기 때문에 파라독스는 상황에 따라서 선입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안쪽에서 이번만 명성주자가 빠르게 나간다면 선행을 간다면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차 있는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인기마로 팔린 두 마리 마필이 좀 문제가 되겠는데 후계자나 군자대도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해줄까요? 후계자는 일단 체중 감량이 좀 절실한 말인데 지난번도 체중을 뺀다고 아주 길게 훈련을 했는데도 체중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직전 대비 기록과 성적은 나아졌습니다만 말 자체가 너무 지금 마체가 무거운 감이 있기 때문에 체중 변화 많이 마방에서 톱밥을 주워 먹고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조교사 분께서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체중 변화 좀 봐야겠고요. 3번만 군자대도는 지난번에 이 말이 선전할 수 있던 거는 양용 가면을 착용을 하면서 가면의 효과를 본 겁니다. 말이 안으로 많이 기대는 말이기 때문에 주행이 불량했는데 이번에는 또 적임 기수인 곽용남 기수가 기생을 할 수 없고 이 문성호 기수가 탄다는 게 그게 좀 걸리네요. 이 말의 특징은 곽용남 기수가 잘 알고 있는데 또 문성호 기수가 기승되었고 약간 좀 악벽이 있는 말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변수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곽영남 기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마의 질주란 마필 갖고 입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승경지를 4위를 먹었다라고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김한철 마방의 또 승부는 또 당일날 현장에서도 잘 나오니까 3하고 4는 하여튼 인기마라면은 조금 다소 인기마로 팔린다면 좀 불안 요소들은 조금씩 있는 거다. 체중이라든지 그런 승부 의지를 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거리 1000m 한라바 2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편성으로 보거나 뛴 걸음으로 볼 때 4번 다오를 필두로 놓고 다올의 후차권을 차지해야 될 그런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다올이 뛰었던 걸음들 지난번 아예 중위권에서 안쪽으로 뚫고 들어오는 그 파괴력은 상당했거든요. 컨디션 좀 물어보죠. 컨디션 어떤가요? 다올은 깜짝 놀라면 지난번 제주 자체 경주였어요. 마지막 경주였는데 말이 한 달 만에 그 당시에 보면 한 달 정도 공백이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마체를 봤는데 말이 너무나 많이 지금 성장도 했고 마체 완성도가 좋아졌더라고요. 지금 다올은 지금 여기 있을 레벨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말은 앞으로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로 힘도 차고 지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편성은 너무나 수월한 상대 무난하게 우승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 집에서 지금 붉은 솔기하고 철사장하고 두 마리를 꺼내놨는데 지난번에도 같이 꺼내놨단 말이에요. 네네. 지난번에 같이 꺼내놓고 승부는 어차피 팔렸던 붉은 솔개 쪽에서 승부를 걸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둘 다 말은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철사장도 체중에 비해서 체격은 작은 말이기 때문에 좀 폭이 작다는 게 단점인데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1번과 붉은 솔개도 훌륭한 상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1번기에도 조건이라면 선임에서 지난번 정도의 걸음 나올 수 있지 않나. 만약에 둘 다 이상 없이 자기의 적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의 조교 상태입니다. 네, 신사부위원회 추천마가 있다면? 사실은 제가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래도 조교에 좀 변화가 있는 말이 하나 있어서 좀 현장에서 삼복승이라도 한번 좀 활용을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5번만 돌아온 전설입니다. 돌아온 전설이 이 말의 고유의 특성은 추일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문현진 기수가 출발이 잘 되면서 선입에 좀 서둘러 붙더라고요. 근데 앞에 가니까 말이 퍼져버린 거고 이 말은 참았다가 한 발 쓰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취임력이 있는 말이고 이번에 훈련은 또 훈련 기승자를 바꿔서 소위 조교보가 훈련을 하는데 한결 주행과 호흡 이런 부분이 많이 매끄러워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느낌이었습니다. 5번은 삼복승이라도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제주 삼경주입니다. 거리 900m 제주 3세 이상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중반장에 제주 경마 우선 삼경주의 메인 승부를 걸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산 오경주에 부산 메인 승부를 같이 겁니다. 그래서 중반장에 아주 대상황을 내기 위해서 두 개를 연달아서 승부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자금 확보를 해놓고 이긴 자금으로 붙는 게 금상첨화겠죠. 자, 제주 3경주 900m 이번 경주는 지난번 경주 때 입상했고 또 그다음에 입상 근처에 오면서 걸음의 변화를 줬던 마필들이 한 대여섯 두가 입상권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혼전 구도의 경주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승부 의지입니다. 마방의 승부 의지가 가장 강력하게 높게 나온 마필 한두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아예 강력히 노리고 충마로 놓고 공략을 들어가겠다는 점 미리 경마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 바람 부는 마필들은 숨도 안 쉬고 지울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워내면 되겠고 요 근간에 제가 메인 승부가 계속 1-3차, 2-3차하게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번 주에 상황들을 아주 탈바꿈을 시켜놓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안 될 때 그 다음 주는 뭐 그냥 다대기로 메인 승부들을 다 적중을 해나가니까 그걸 이번 주에 아주 그냥 싹 몰아서 한번 적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주경마는 승부 의지죠. 승부 의지가 당연히 있는 마필, 강력하게 승부가 높게 걸려있는 마필을 필두로 놓고 팔리는 인기 마필들 정리하면서 공략을 들어갑니다. 기본 중배당 맞고 원틀에 배당 나오는 복병 세력 한두를 엮어 넣는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주 3경주에 상황 내고 바로 이어지는 부산 5경주에서 대상황을 만들고 중반장에 아예 상황을 내자고요. 자, 4경주로 갑니다. 800m 4세 이하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고요. 요즘 제주경마가 모바일 경주들이 많이 이제 열리는데 모바일 경주 저희 위닝 경마 해설 방송 거의 90% 다 적중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은 모바일로 물론 10만원씩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만원 내에서 그래도 저희 위닝 방송 보고 쏠쏠하게 재미들 본다고 얘기들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라도 성심성의껏 또 열심히 공부한 마번을 또 경마팬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죠. 자, 어차피 7번 제1여왕이란 마필이 이제 지난번에 한라 정복하고 뛰면서 지금 같이 또 위용하고 뛰는데 시종 외곽 전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용을 이 신강성 기수와 기승하고 직선에서 아주 자신있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런 편성에서는 그냥 무조건 와줘야 된다. 나윤화가 타든 누가 타든 제가 볼 땐 한 수 위의 기량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의 상태를 들어보고요. 나머지 상대마들을 신상호위원한테 물어보죠. 자, 7번 제1여왕의 상태 어떻습니까? 예, 7번은 지난번에 이게 원래 모바일 경주였는데 중계 경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후반부 경주였기 때문에 뭐 2점대 배당이라도 뭐 어떻게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현장에서 말을 보니까 12kg가 감량이 되면서 말이 한결 더 마체 완성도가 올라오고 신찬 모습 일주일 만에 말이 엄청 좋아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신광상 기수가 타도 그렇게 여유있게 올 정도로 말이 좋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7번마 제1여왕은 뭐 오름세를 타고 있는 말이고 이 말의 혈통이 그래도 선덕여왕 장거리에서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7번마 제1여왕은 뭐 여기서는 무난히 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같이 됐던 위용이 지금 제1여왕한테 직선에서 그냥 빠다질 당하고 그냥 밑으로 쭉 쳐지는 거 보니까 그 가운데 분명히 누가 낄 수 있는 전력들이 이번 경주에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9번의 처리 문제와 그 사이에 낄 수 있는 전력들을 평가 좀 해주죠. 9번마 위용은 뭐 주행 갔다 와서 주행은 좋아졌지만 딱 이 정도 능력이에요. 여기서 더 올라올 말은 아니고 어차피 혈통 자체가 그렇게 뭐 능력만이 혈통은 아니기 때문에 9번은 이 정도에서 정치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으로 봐야겠고 10마들 당연히 관심 가져야겠죠. 2번마 스타 장군과 3번마 선옥바람입니다. 2번마 스타 장군도 신의 기적의 자마. 최근에 보면 뭐 신의 장군이라고 3주에서 아주 잘 뛰어주고 있는 말. 그 말의 바로 동생이기 때문에 주행 검사에서는 시조를 뭐 여유 있게 뭐 호미권에서 좀 약간 잡고 온 내용인데 혈통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겠고 3번마 선옥바람도 코지바람의 자마. 성구자란 말의 동생입니다. 성구자와 날개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역시나 단거리에서는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혈통이고요. 이 말이 보니까 체형도 괜찮고 조교사가 훈련하는데 말이 스스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스피드라든가 이런 기질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신마 쪽에서 저는 뭐 승부를 반영이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300담화가 넘는다는 거 보면 마체형이 지금 출전하는 말들 가운데서는 완성도가
상당히 좋은 거고 주행검사 모습 보니까 그냥 국 잡고 앞에 나가서 시종 잡고만 그냥 타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 풀어드리는 거로 하죠. 4경주. 자, 5경주 나갑니다. 800m. 제주 4세 이하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 지난주 아까 얘기했던 제1여왕이란 마필하고 들어왔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한라정복. 김영숙 기수가 기승해서 그냥 구옥불한테 깨졌던 그 아쉬움을 바로 만회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바로 만회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동거리 800m에 나오고 있고, 강자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연투는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컨디션 자체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고 위원. 네, 한라정복도 정상적인 조교 패턴에 여전히 좋은 상태입니다. 이 말이 간절하게 잡아라고 얘기했었는데 역시나 데뷔전 때 이후에 한결 더 지금 힘차고 완성도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라정복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충무로 봐야겠습니다. 네, 굴을 필두로 놓고 이제 지금 지난번에 잘 뛰었던 애들이 명마대장도 있고 낭만시대, 덕산공주 이런 애들이 좀 어느 정도 바람을 잡을 텐데 항상 신마경주는 저희 이 위민 방송에서만 경마팬 여러분들께 혈통에 대해서 오픈이 됩니다. 다른 타 방송들은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뭔 새끼인지 뭔지들 얘기를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항상 신의 말들 들어오면은 신사고 위원이 혈통으로 따지면서 말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만 신사고 위원이 저보다는 더 현지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잘 알죠. 자, 그 혈통적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 이번 천문조인데 주행검사 모습 보니까 역시 좀 냄새도 좀 많이 나고요. 천문조에 대해서 신사고 위원의 의견 한번 들어보죠. 신사고 위원. 천문조가 혈통이 보면 만석군과 이 태흥산성 내일도 같이 함께 나오는 레이스가 있는데 다부진 학력 이런 말들. 단거리에서는 상당히 강한 스피드형 혈통입니다. 천문조 보니까 지금 체형과 주행 습성 보니까 만석군과 태흥산성 이상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번에 오늘 새벽 찍을 때는 소속주의 한라마와 지금 병합으로 가는데 병합쪽을 하는데 한라마를 잘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주행과 스피드 많이 올라와 있고 체형도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번 천문조의 데뷔전 승부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한영민 기수가 이제는 김다영 기수의 임신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열심히 좀 타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숟가락이 하나 더 늘어나는 상황이 힘들어지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탈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주행검사 모습 보면 흑폭풍하고 파워가 기존마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 말들하고 뛸 때 열심히 다 껍데기를 까는 것 같지는 않았고 숨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갖고 공략을 하겠고 나머지 말 중에 혹시 관심 가져도 될 말이 있습니까? 6번과 명마대장이 어차피 아마 인기를 나눠 가질 텐데 명마대장은 약간 좀 주행이 불안한 말이에요. 이게 약간 채찍 반응도 좀 애매하고 언제 약간 좀 악벽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교사분도 좀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다 보고 있기 때문에 6번이 좀 너무 과한 인기를 모은다면 좀 조심을 해야겠다 보고 싶고 오히려 4번만 덕산공주가 데뷔전 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같이 뛰었던 미래명장 이런 레이스 보면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은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상대마에서 4번과 6번의 경험이 아닌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항상 얘기하다시피 팔리면 불안한 기수들은 아실 거예요. 특별히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그렇다면 불안한데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리스크 입는 게 낫겠습니까? 안 입는 게 낫겠습니까? 경마팬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항상. 자, 어쨌거나 능력 한 수 위에 9번 한라정복을 기대하고 거기에 혈통 기대마 이번 천문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경주가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6경주 1200 4세 이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고 신사고 위원이 준비한 제주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항상 제일 어려운 경주를 많이 골라요. 신사고 위원이. 지난주는 쉬운 경주도 하나 오랜만에 제가 고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적중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메인. 쉽거나 어렵거나 일단 메인을 잡는다는 거는 그만큼 믿음감이 가는 말이 추천하기 때문에 잡는 거죠. 자, 6경주 신사고 위원의 메인 승부인데 출사표 한번 들어보죠. 신사고 위원. 네, 사실은 이 제주만 오픈 경주는 제가 최근에 아주 성적이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워낙 또 결과가 어렵게 나오고 좀 제가 웬만해서 메인으로 잡지 않는데 그래도 이 혼전 속에 노리고 싶은 복병말들이 있고
일단 인기만 쪽에서는 일반 영상 신호를 빼고는 다들 좀 약간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영상 신호는 좋아요. 영상 신호는 이번에도 1번 게이트 조건도 좋고 여전히 훈련과 상태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인기만 쪽에서 1번을 좀 보고 싶고 지금 취향 마필인 3번만 원당봉도 지금 베스트의 상태는 아니라는 점에서 현장을 가야겠고요. 4번만 한라 영상 같은 경우도 지금 직전에 대상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이라면 또 이번에도 좀 약간 상태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말들이 약간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가운데 지금 상태 변화를 보이는 이 복병권 말들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복병 말들 위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메인 추천 경주입니다. 예, 요즘 신사고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터지면은 이런 레벨에서 터져버립니다. 지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999 막건이 이런 상황에서 연출이 되더라고요. 물론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터지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6경주 혼종 경주에 인기 많은 불안 요소를 찍고 들어가는 신사고 위원의 메인 승부 경기만큼 좋은 적중 아마 만들어낼 겁니다.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주 라스트죠. 7경주 1400 갈라마 1등급 핸디캡 9대 접종 구도가 되겠는데 역시 요즘 갈라마 1등급 보면은 강마들이 다 빠져서 중급 정도 중하위권 말들의 접종 구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변용호 마방에서 회룡포하고 스탠다드 두 마리를 끌어놨는데 어쨌거나 부담 중량을 가장 많이 받은 애는 회룡포란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 경주들 3전을 내리보면은 걸음의 한계를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부중은 2km 들었습니다만 해볼 만한 전력들과의 접종 구도이기 때문에 또 인기만 팔립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포인트가 틀려질 텐데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입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신사고위원회 속내 한번 들어보죠. 신사고위원. 아니 1번만 회동포는 저도 아주 끝뿐만 아니라면 어지간해선 봐야지 않겠나 싶었는데 1번 게이트를 아주 잘 받았네요. 이 말이 지금 한 달 만에 나오게 된 게 사실은 지난주에 있었던 KCTV의 대상 경주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그 대상 경주에 말들이 10마리 이상 몰리다 보니까 핸디 평가에서 낮은 말들 위주로 먼저 좀 지혜가 됐고 그렇다 보니까 회동포가 최근에 올라온 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핸디에서 약간 좀 낮게 평가를 받으면서 이 대상 경주에는 출전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여전히 훌륭한 상태. 이번에는 더욱더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1번 회동포는 저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능력 발휘가 되겠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스탠다드하고의 동반 입상 가능성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스탠다드도 최근에 보면 상당히 좀 늘어난 걸음이 좋은데 오늘은 1400m 경주입니다. 최근에 1200에서 10개 선행을 갖고 지난번에 또 외곽에서도 끈질 발휘했지만 1400에서 안쪽에 있는 말 중에 약간 좀 선행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말이 6번마 마니아 정도이기 때문에 의지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지만 아무래도 1400m는 약간 좀 거리 적응해서 좀 불안함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 또 조교사분께서 약간 좀 착각을 하셨던 게 지금 2조에서 두 마리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 경주를 1000m 경주라고 알았다고 합니다. 조교사분한테 마사에서 간 자료에서는 이 금요일 7경주가 1400이 아니고 1000m 경주라고 이렇게 공지가 됐던 거예요. 약간 좀 직원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조교사분들도 다들 1000m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현장에서 1400m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2조 이 변영호 조교사는 약간 좀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이었고 오히려 이 4번마 에어리로의 백인호 조교사께서 오히려 1000m라서 약간 좀 걱정을 했는데 1400이라면 이번에 좀 더 재밌지 않겠나 하는 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자, 에어리로도 지난번에 걸음 보면은 승군전에 그 정도 오면은 잘 탄 거라고 보여져요. 에어리오 말고 한두 더 추천을 한다면요? 9번은 빅루피죠. 9번이 지금 지난번에 약간 좀 공백도 있었는데 지금 계속 권육 기술을 고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 때는 딱 조교사분께서 직접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권육 기술한테 아예 훈련과 기승을 맡겨놨단 말인데 이번에 약간 좀 조교 패턴을 바꾸면서 좀 말이 아직 100% 만들어진 그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변화를 줬고 지난번 보면 못 뛴 내용이 아닙니다. 끈기를 발휘했던 내용이었고 또 이번에 기술 변화가 있다면 9번이 약간 좀 변수가 있는 말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3하고 9가 한 집에서 나왔는데 3위 앞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나요? 순발력이 그나마 좀 있는 말인데. 약간의 순발력은 있지만 그렇게 아주 빠른 말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3은 또 안으로 많이 기대는 주행 때문에 자신 있게 몰아내기가 좀 곤란한 말이에요. 좀 안쪽 사행하는 그런 압박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아마 선행은 6번, 7번 정도가 6번이 지금 휴양유에 지금 한결 뭐 스피드가 많이 향상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6번이 약간 좀 선행 경합을 좀 가세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뭐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3위 입상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3위 좀 흔들어 놓으면서 빅루핀에게 유리한 자리를 좀 만들겠다는 내용이고요. 자, 어쨌거나 그럼 회령포를 빌드로 놓고 이제 에어리로 그다음에 빅루핀 스탠다드의 동반 입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예, 일단은 뭐 최저배당이고 스탠다드 장우성 기수가 옛날에 한 번 기승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이 말을 추천을 했는데 너무나 성의 없게 말을 타더라고요. 아마 꽂지러 왔는데 그런 내용도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또 기수와의 호흡이 그렇게 썩 느낌이 오진 않네요. 네, 한 번 더 그런 내용으로 타주기 바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때가 아마 선배님께서 네. 승부 경주를 해서 이 적중이 됐던 그 경주였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야심작 오전용 경주 맞는데 항상 네. 뭐 그런 거는 이제 알고 대처하면 돼요. 모르고서 당할 때는 열받습니다만 알면서 뺄 때는 괜찮죠, 뭐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거나 안 가는 애들은 뭐 안 가는 거를 뭐 알면서 가게 추천하는 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갈 때는 빼고 갈 때 넣으면 되는 게 경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마 올 중계 경주 때도 그런 작전들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자, 신사고 의원. 네. 수고했고요. 네네. 토요 경마에서도 좋은 자료 한번 또 부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경마 아주 상세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무기들 가지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